자, 교과서 128쪽 문제 1번입니다. 자, 2 곱하기 3 행렬 A의 I, J 성분 AIJ가 요식을 만족한다. 그때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45다. 이때 실수 P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하니까 A의 모든 성분을 일단은 AIJ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A11, A12, A13, A21, A22, A2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근데 내가 지금 IJ라는 애를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즉 내가 만약에 A11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1이 들어간 거고, 즉 I 자리에 1, J 자리에 1이 들어간 거라 1 더하기 1 더하기 P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 1,1 성분은 2 더하기 P랑 같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내가 지금 만약에 I 1,2 구하고 싶으면 이 I 자리에 1, J 자리에 2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1, 2 대입해 주시면 얘는 3 플러스 P와 같아요. 그래서 3 플러스 P와 같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A의 1, 3 얘 성분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I의 1, J의 3 I의 1, J의 3이니까 얘는 4 플러스 P와 같다. 그러면 2,1 성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해보시면 3 플러스 P, 다음에 4 플러스 P, 그리고 마지막으로 5 플러스 P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성분의 합이 45라고 하니 얘네 모든 성분의 합 다 구해보시면, 얘네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해보시면 얘가 21 플러스 6P가 나오고 얘가 문제에서 준 45와 같다. 그러면 6P는 24와 같고요. 그럼 따라서 P는 4가 되겠죠. 자, 교과서 128쪽 문제 2번입니다. 자, A와 B가 서로 같은 행렬이다 라고 줬어요. 그때 A와 B의 값을 구해라. 그럼 같은 행렬이면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은 숫자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1 같고, 그럼 1,2 얘네끼리 같아야 되고, 다음에 2,1 얘네 같아야 되고, 그리고 3 이미 같다고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시면 A 플러스 2B는 6과 같고요. 근데 이 A는 4와 같대요. 그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A는 2야 라고 할 수 있고,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2 더하기 2B가 6이니까 그러면 B도 바로 2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2, B도 2.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A와 B에 대해서 우리가 요식을 계산하는 건데, 그럼 괄호 먼저 풀어주시면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A고요. 그럼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죠. 그래서 그 A 자리에 그냥 A 행렬 대입해 주시고, 다음에 B 자리에 B 행렬 그대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각각의 지금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모든 성분에 마이너스 1 곱하셔야 돼요. 여기 얘 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 그리고 2, 다음에 마이너스 1, 4고요. 다음에 얘는 2만 곱할게요. 그럼 2 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6, 4, 그리고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은 얘네끼리 빼기로 했으니까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16. 그래서 쓰고 갈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16이고, 다음에 2에 마이너스에 4니까 2 마이너스 4,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다음 4,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바뀌어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얘는 1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128쪽 문제 4번입니다. 자, 표 1, 2는 두 반도체 회사 AB에서 1월과 2월에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두 회사 AB에서 2개월 동안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액을 행렬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 그 개념 일기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죠. 그럼 우리가 1월이랑 2월인데 나는 그 2개월 동안의 모든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액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두 표를 행렬로 나타내고 그 행렬들을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표 1번을 행렬로 나타내시면 30, 19, 34, 20이고요. 다음 표 2를 행렬로 나타내면 31, 20, 33, 21 그냥 숫자만 쓴 거예요. 그럼 얘네를 더해주면 1, 2월 2개월 동안의 총 그 수출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61, 39, 67 그리고 41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네, 128쪽 문제 5번이에요. 자, 그 행렬 A, B에 대해서 등식 요놈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실수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선은 A에다가 M 곱하고 B에다가 N 곱했다고 하니까 그냥 실제로 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M 곱했으니까 모든 애들에다 다 M을 곱하죠. 그래서 M, 4M, 마이너스 2M, 5M이고 다음에 N을 B에다가 다 곱했다고 하니까 2N, N, 마이너스 N, 3N이고요. 그럼 여기 계산해 주시면 M 플러스 2N 그리고 4M 플러스 N 그리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N 그리고 5M 플러스 3N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얘가 지금 얘랑 같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내려서 더 써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MN 구하는 게 목표고 문자 2개, 그럼 식 2개만 고르면 되겠죠. 얘랑 좀 만만하게 네, 그냥 얘랑 얘 가지고 올게요. 얘랑 얘. 그러면 써주시면 여기서 M 플러스 2N은 마이너스 4와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1과 같다 라고 나오고요. 가감법 쓰기 위해서 그냥 여기 식에다가 2 곱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2와 같고 그러면 요 식과 지금 이 식 연립하고 싶은 거예요. 둘이 더해주면 얘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3M은 마이너스 6 따라서 M은 2가 나오니까 다시 여기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 주시게 되면 N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128쪽 문제 6번입니다. 자, 세 행렬 ABC가 주어져 있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행렬의 곱셈이 불가능한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렬의 곱셈이 가능할 때는 언제인가? 라고 그때 배웠을 때 만약에 내가 행렬 A라는 애는 M 곱하기 N 행렬이고 행렬 B라는 애가 만약에 R 곱하기 S 행렬이다. 뭐 이렇게 둔다면 만약에 A, B를 곱할 때 얘가 M 곱하기 N 그리고 R 곱하기 S가 되려면 내가 N과 R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맞죠? 그리고 이때 계산 결과는 여기 끝에 걸 가지고 와서 계산했을 때는 M 곱하기 S 행렬로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계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즉 여기가 N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N 곱하기 S가 돼야 된다.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지금 보시면 A 행렬은 몇 곱하기 몇이에요?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고 다음에 B 행렬은 얘는 1 곱하기 2 행렬이고 다음 C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럼 보시면 A, B 행렬을 곱했을 때 얘가 계산이 가능한가 보니까 A는 2 곱하기 1 그리고 B는 1 곱하기 2 즉 여기 지금 숫자 같기 때문에 얘네는 가능합니다. 얘는 가능해요.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써줄게요. 자, A는 2 곱하기 1, C는 2 곱하기 2예요. 지금 여기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불가능 체크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B는 1 곱하기 2, 다음에 C는 2 곱하기 2 얘는 여기 똑같죠? 가능합니다. 다음에 C는 2 곱하기 2, A는 2 곱하기 1 여기도 똑같아서 가능하고요. C는 2 곱하기 2, 다음에 B는 1 곱하기 2 였는데 얘네 지금 여기 다르죠? 그래서 얘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곱셈 하실 때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교과서 128쪽 문제 7번입니다. 저 등식 요놈을 만족시키는 실수 XYZ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그냥 주어져 있는데 물론 이거 그냥 직접 계산하셔서 0000이랑 같다라고 두시고 푸시면 돼요. 근데 하나 눈여겨볼 점은 행렬의 그 특징 중 하나인데 원래 우리가 실수 그냥 모든 수에서 만약에 A와 B를 곱했을 때 0이게 되면 그
그때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어야 된다라는 게 수에서는 성립을 했었어요. 근데 행렬은 어때요? 행렬은 A, B가 영행렬이 되더라도 A가 0이거나 B가 무조건 0행렬이어야 된다는 요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얘도 지금 영행렬 아니고 얘도 딱 봐도 영행렬 아닌데 둘이 곱해서 영행렬 나왔잖아요. 요런 걸 좀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등식에 만족하는 실수 XYZ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 먼저 계산해보고 얘가 영행렬과 같다라고 두고 풀 거예요. 그러면 곱해주시면 행열 가지고 오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x고요. 마찬가지로 행과 열 가지고 오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xz, 그리고 행과 열 가지고 오시면 y 마이너스 6, 다음에 행과 열 가지고 오시면 y 마이너스 3z 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가 영행렬 0000과 같다. 그럼 딱 봐도 보이듯이 얘가 0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x는 여기서 바로 x는 1이다 라고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y-6이 0과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y는 6이다 라고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얘도 0이어야 되는데 y가 6이었잖아요. 즉 6-3z는 0, 따라서 z는 2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1, y는 6, z는 2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교과서 128쪽 문제 8번입니다. 자, 행렬 A와 B에 대해서 AB-BA의 모든 성분의 합이 2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건데, 우선 앞에서 문제에서도 풀었듯이 어차피 모든 성분의 합은 얘의 성분의 합에서 얘의 성분의 합을 구할 거고, 지금 뺀다고 하니까 얘의 합에서 얘의 합을 뺄게요. 그랬더니 걔가 2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쨌든 A, B랑 B를 구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A, B를 구해주시면 1, 0, 2, 마이너스 1, 그리고 2, 1, K, 3이니까 계산하시면 2, 다음에 1, 다음에 4, 마이너스 K, 그리고 2, 마이너스 3. 즉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성분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성분의 합은 얘가 6, 마이너스 K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에 BA 행렬 곱해주시면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2 더하기 2니까 4,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다음에 K 플러스 6,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어요. 어쨌든 성분의 합은 K 플러스 6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성분의 합에서 여기 성분의 합 빼고 싶은 거고요. 그럼 6 마이너스 K에서 내가 K 플러스 6을 뺐더니 얘가 2더라. 그래서 왼쪽 다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K가 2가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해서 우리가 얘네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일단은 단위 행렬 2에다가 우리가 6을 곱했다고 하니까 얘는 단위 행렬 1, 0, 0, 1에서 6을 곱했으니 6, 0, 0, 6이랑 같다라고 줄 수 있겠죠. 그러면 1,1 성분이 6과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2,2 성분이 6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일단 식으로 한번 써보면 x 더하기 y는 6, 그리고 x 곱하기 y도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공식 중에, 올해 배웠던 공식 중에 x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3xy의 x 플러스 y를 뺀 것과 같다 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 자리에 6 대입, 그리고 xy 자리에 6 대입, x 플러스 y 자리에 6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216에서 그리고 36 곱하기 3이니까 108 빼주시면 얘는 10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표 1은 지유와 서아의 1학년 1학기 두 과목 가 나에 대한 등급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표 2는 두 과목의 학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때 학점이 서로 다른 두 과목의 등급 평균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고 한다. 아예 문제에서 줬고요. 그때 행렬 A를 이렇게, 다음 B를 이렇게, 다음에 C를 이렇게 뒀을 때 서하의 두 과목의 등급 평균을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럼 일단은 아까 전에 지금 위에 식 보시면 등급 평균이라는 거는 내가 등급과 학점을 곱한 다음에 걔네 즉 두 과목의 그 등급과 학점을 곱하고 그때 합을 구해서 이때 학점의 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학점의 합은 정해져 있어요. 얘가 지금 7, 얘네 지금 두 개 더하면 7이잖아요. 어쨌든 7분의 1로 나누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기들 보시면 얘네가 지금 다 7분의 1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과연 어쨌든 7분의 1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과연 어떤 행렬들의 곱인가 얘네를 먼저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서하의 등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 얘가 지금 등급과 학점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봤을 때 가 과목에 얘가 지금 서하의 등급은 1등급이고 그때 가 과목의 학점은 4예요. 그럼 내가 1이랑 4랑 곱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나 과목을 보시면 나 과목에서 서하는 4등급인데 이 등급과 나 과목의 학점을 곱했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가 곱하고 싶은 건 이행, 이열이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사실 우리가 곱한다고 하면 우리가 1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3 즉 우리가 요게 되잖아요. 등급과 학점 그리고 등급과 학점의 합이 얘네인 거잖아요. 즉 우리는 행렬 2, 3, 1, 4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다음에 얘도 그대로 가지고 온 걔네들의 곱을 구하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A, B, C, D 중에서 요거 그대로 가져온 거는 얘 2, 3, 1, 4 얘 A가 되겠죠. 다음에 4, 3을 그대로 가져온 거는 C죠. 그래서 즉 우리는 A, C에 내가 2행 1열을 곱했으니까 A, C에 2,1 성분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때 아까 학점의 합 7분의 1도 가지고 오셔야겠죠. 그래서 7분의 1 AC 2,1 성분과 같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두 행렬 A, 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행렬 X, Y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얘네가 지금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두 개로 묶여있죠. 그러면 우리 원래 그냥 그 식 계산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를 연립하는 것처럼 계산해서 X는 Y는으로 정리해서 얘네를 구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문자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가간법 쓰거나 아니면 대입법을 쓰잖아요. 그냥 가간법으로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 일단 곱하기 2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x 플러스 4y는 2b고요. 다음에 밑에 식은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얘는 a고 그럼 위에 식이랑 아래 식 더해주면 얘는 없어지죠. 그래서 5y는 a 플러스 2b고요. 그러면 a는 지금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리고 b에다가 2 곱해주시면 14, 18, 그리고 8, 6이 되죠. 그래서 얘네 지금 다 더해주면 15 그리고 25, 5 따라서 우리가 5y가 요놈이기 때문에 y는 성분을 다 5로 나눠주는 3, 4, 1, 1과 같다. 그래서 y는 이미 구했어요. 그럼 이제 x는 다시 아까 1번식에 대입을 하시던 2번식에 대입을 하시던 아까 2를 곱한 식에 대입하시던 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1번식이 x는으로 정리하기 조금 더 편해 보여서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x는 b-2y와 같고요. 근데 b가 지금 7, 9, 4, 3이고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다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했어요.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1, 1, 1, 1, 1, 1, 2,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 y 이렇게 다 구할 수 있겠네요. 네, 문제 12번입니다.
두 행렬 A, B에 대해서 등식 A제곱은 PB 더하기 Q2를 만족시키는 실수 PQ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우선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A제곱도 직접 구해보고 B 넣어보고 다음에 2에다가 Q도 곱해보고 해서 그냥 각각에다가 다 대입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A제곱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A제곱은 마이너스 1, 2, 2,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2, 2,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계산해주시면 행열 가지고 오시면 1 더하기 4, 그래서 5. 마찬가지로 행열 가지고 오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즉 마이너스 8. 다음에 행열 가지고 오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즉 마이너스 8. 다음에 행과 열 가지고 오시면 4 플러스 3, 3, 9, 그래서 13. 요거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요 놈이 내가 B에다가 P를 곱한 거, 즉 여기다가 P 곱해서 데리고 오시면 P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P 5P 요거랑 다음에 지금 단위 행렬에 Q를 곱했어요. 그러면 단위 행렬이 1, 0, 0, 1이니까 Q, 0, 0, Q와 같죠. 그러면 요게 각각의 성분의 합으로 구해주시면 P 플러스 Q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P 그리고 P 플러스 Q와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두 행렬이 같아졌으니까 요 놈과 요 놈,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이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이시듯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P가 같으니까 여기서 바로 P는 2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5와 P 플러스 Q가 같은데 이때 방금 P를 2라고 구했으니까 그러면 따라서 Q의 값은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P는 2, Q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13번입니다. 자, 2차 정사각행렬 A의 I, J 성분 AIJ가 이런 식을 만족을 한다. 그때 행렬 A, A제곱, A 세제곱부터 A 2030제곱을 다 더하는 것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중단원에서도 풀었듯이 이렇게 행렬 A를 제곱해서 다 이렇게 더하는 것에 뭔가 값을 구하는 문제들은 A를 직접 제곱해보면서 그 규칙성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A의 꼴을 직접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성분의 식을 줄 테니까 너네가 일단 A를 먼저 구해봐 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니 A는 A11, A12, A21, A22 라고 쓸 수 있고, 행렬 A는 그러면 우리 A11이라는 거는 여기 11, 즉 I 자리에 1, J 자리에 1, 1 다 대입한 거와 같으니까 A11은 0, 다음에 A의 1, 2는 여기 1, 2 들어간 거죠. I 자리에 1, J 자리에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I 자리에 2, 1, 2, 1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1, 다음에 2, 2 들어가게 되면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0, 마이너스 1, 1, 0과 같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럼 이제는 직접 제곱해보면서 얘의 규칙성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2번 곱해주면 되죠. 제곱은 해보시면 내가 행과 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다음에 행과 열 곱했을 때 0, 다음에 행과 열 곱했을 때 0, 다음에 행과 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단위 행렬에 마이너스 붙은 것과 같아져요. 그러면 A의 세제곱이라는 애는 내가 A제곱에 A와 여기 A 곱한 것과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와 같고, 그러면 A의 4제곱이라는 애는 여기에 A 곱한 것과 같아지니까 A 4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 근데 앞에서 A제곱은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즉 단위 행렬과 같다. 그러면 이제 A 5제곱도 A 나올 거고, A 6제곱도 마이너스 2 나올 거고, A 3제곱도 A 7제곱도 마이너스 A, 다음에 A 8제곱도 2가 나올 거예요. 즉 계속해서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A 2 계속 이렇게 4개가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4개, 다음에 또 다음 4개, 계속해서 이렇게 4의 배수까지 끊어지는 단위마다 얘는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네가 다 더했을 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얘가 4개씩 반복된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지금 a는 a 그대로, 다음에 a 제곱은 아까 구했듯이 마이너스 2고, a 세제곱은 마이너스 a고, 다음에 a 4제곱은 2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4개씩 했을 때 반복될 뿐만 아니라 얘네를 다 더했을 때 영행렬이다 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A의 2030까지란 말이에요. 2030 제곱까지. 그럼 얘를 4개로 다 묶었을 때 과연 끝에는 그럼 몇 개가 남나 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30을 한번 4로 나눠보시면 얘가 나머지가 결국엔 2개밖에 안 남거든요. 2가 나와요, 나머지가. 그럼 즉 내가 A부터 A에 2030까지 더했을 때 앞에 있는 애들은 A의 4제곱 그리고 쭉 또 4개 묶여서 얘가 A의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A의 2028까지 묶인 다음에 마지막에 2개인 A의 2029 그리고 A의 2030 요렇게 2개가 남는다라는 내용의 얘기겠죠. 그죠? 여기는 A의 2025였겠네요. 아무튼 요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계속 4개씩 묶기 할 때마다 얘네는 0이니까 얘네는 다 0, 그 가운데 있는 애들 다 0, 그리고 얘도 0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식의 행렬은 요것과 같고요. 근데 방금 얘 4개에서 끊겼어요. 그럼 다시 시작되잖아요. A부터. 그래서 A의 2029는 A와 같고, 다시 A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 A 시작됐죠? 그 다음에 A 제곱과 같죠? 그래서 A 플러스 A 제곱과 같은데, 아까 전에 문제 우리 구했을 때 A는 A 제곱은 마이너스 2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2와 같아져요. 그래서 아까 A 우리 구했던 게 요놈이었죠, 요놈. 요놈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0, 마이너스 1, 0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여기서 내가 단위 행렬 1, 0, 0, 1 빼고 싶은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행렬은 얘네 그냥 계산한 요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또는 아니면 아까 전에 우리가 했듯이 뭐 이렇게 행렬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요. 얘 그냥 성분의 합이랑 얘 그냥 성분의 합 그냥 구해서 더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1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x 저놈에 대해서 이제 행렬 x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죠. 그럼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물론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 자연수로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파 베타를 직접 넣어서 제곱해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좀 루트 나올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안 할 거고 그냥 여기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베타를 내가 제곱을 할 거고, 계산해 보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1 플러스 베타 제곱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모든 성분의 합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얘네 다 더해 주시면 모든 성분의 합은 알파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제곱, 뭐 한 번 다 좀 정리해 주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실근을 알려줬고 이 2차 방정식을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 놈이랑 요 놈 값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x항의 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얘는 4, 다음에 알파 베타는 상수항, 그래서 마이너스 3.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물론 얘도 지금 구할 수 있지만 얘는 바로 4로 나왔어요. 그쵸? 얘 곱셈공식 변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구해주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와 같고,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즉 16 더하기 6, 22다. 그래서 이 자리에 22 대입, 다음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대입, 그리고 더하기 2. 그래서 22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얘는 답은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네, 15번입니다. 저 두 행렬 A, B에 대해서 A의 n제곱과 B의 n제곱은 영행렬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직접 제곱해보셔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A제곱 먼저 구할게요. 그래서 4, 마이너스 1, 13, 마이너스 3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 곱해보시면 4, 4, 16에 마이너스 13 이렇게 행렬 가지고 왔고요. 다음에 2열도 행렬 가지고 오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 다음에 행렬 가지고 오시면 52 마이너스 39, 다음에 행열 가지고 오시면 마이너스 13 플러스 339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3, 마이너스 1, 그리고 13,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음에 A 세제곱 해볼게요. A 세제곱. A 세제곱은 내가 지금 원래 있던 A에다가 A 제곱만, 방금 구했던 A 제곱만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곱해보시면 행열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12 마이너스 13이고, 그 다음에 행과 열,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 다음에 행과 열, 그럼 39 마이너스 39에 행과 열 가지고 오시면 마이너스 13 플러스 12,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즉 단위 행렬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쉬워지겠죠. A 4제곱은 A 세제곱에 A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여기서 A 곱한 것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A와 같다 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 A의 5제곱은 마찬가지로 방금 식에다가 A 곱한 것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근데 마이너스 A 제곱은 딱히 특징이 없어요. 다음에 A 6제곱은 마찬가지로 A를 방금 구한 식이 곱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얘는 이제 아까 전에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얘는 그냥 2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이겠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이제 B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계속 해볼 거예요. 그래서 B를 해보면 B가 지금 B의 제곱이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행과 열 가지고 오시면 1,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1, 얘랑 얘 가지고 오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0, 다음에 얘랑 얘 가지고 오시면 0, 얘랑 얘 가지고 오시면 마이너스 1. 그러면 B의 제곱은 이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럼 B의 세제곱은 방금 구했던 요 놈들에다가 B를 한 번 더 곱한 것과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B. 그럼 B의 4제곱은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근데 B의 제곱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2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시면 사실 A랑 B를 뭔가 했을 때 얘네를 더한다거나 뭐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한다거나 해도 얘네 둘이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지금 A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A 아니면 A 제곱, 그리고 단위행렬에 아니면 부호만 바뀐 거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B는 단위행렬 아니면 B 또는 부호 바뀐 거 이렇게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얘네 둘을 더해서 영행렬이 되려면 어쨌든 얘가 2거나 또는 얘가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2거나 얘가 2거나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럼 가장 작은 걸 찾고 싶다고 하니까 A 세제곱일 때 지금 마이너스 2였는데 그럼 B 세제곱일 때 얼마지? 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B래요. 얘네 둘이 더해도 영행렬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A 6제곱은 2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B의 6제곱은 얼마지? 하러 보니까 B 6제곱은 아직 안 곱했네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B의 6제곱이라는 애는 사실 B의 제곱과 B의 4제곱을 곱한 것과 같은데, 근데 지금 B의 제곱이
마이너스 2고요. 다음에 B의 4제곱은 2예요.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2겠죠. 즉 아까 전에 A 6제곱은 2였는데 B의 6제곱은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 n은 6제곱 했을 때 서로 부호가 다른 단위행렬이니까 더하면 0행렬이 된다. 따라서 n은 6이라고 찾을 수 있죠. 네, 16번입니다.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A의 P0 행렬을 곱한 거는 2-3과 같고 A의 P2Q를 곱한 것은 4, 5와 같다. 이게 성립할 때 A의 PQ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A의 P0이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A의 0Q를 곱한 것만 알게 되면 그러면 요 행렬과 요 행렬을 더해서 얘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의 P0과 A의 0Q를 더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사실 얘를 A 전체에서 얘 두 개로 찢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되잖아요. 얘네 둘이 더하면 P가 되고 그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Q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니까 얘는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얘만 구해서 둘이 더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사실 지금 여기에서 P랑 0 알고 있는데 P랑 EQ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의 P0에서 A의 P2Q를 빼줄 거고요. 그러면 A의 같은 위치에 있는 얘네 빠져요. 그래서 0. 다음에 0에서 2Q 뺐으니까 마이너스 2Q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2로만 나눠주시면 아까 썼던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에서 얘를 뺀 것과 같아요. 일단 한번 써드리면 얘는 2-3에서 4, 5를 뺀 것과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과 같다. 그러면 지금 쓴 게 요 놈이거든요. 근데 우린 Q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의 0Q를 구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되고 그러면 얘는 1, 4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 싶은 A의 PQ라는 애는 A의 P0과 A의 0Q를 더한 것과 같고 문제에서 A, PQ는 2-3으로 줬고 다음에 A, 0Q는 방금 구한 1, 4를 넣어주시면 얘는 3, 1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답은 요거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